가지수를 세야 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순열 조합 파트보다도 범위가 좀 광범위하죠. 일단 가지수를 그냥 구하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순서가 있는 것들의 가지수를 세는 거고, 조합은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하는 건데 그거를 좀 포괄하는 느낌이거든. 경우의 수라는 거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다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어려우면 또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 단원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일단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기는 해요.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지.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요 단원은 진짜 희망이 없는 거죠.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는 순간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게 분명합니다. 확실히.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에서 말하는 그 상황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요걸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기준을 잡고, 그지? 기준 잡고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뭐 굉장히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지? 조금만 상황이 좀 꼬인다든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같이 겹쳐 있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을 안 하고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준 정확하게 잡고 내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할 거냐. 기준을 잡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잡으면 되는데, 이거 실력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잘 잡아가지고 조금 더 문제를 편안하게 푸는 거고, 맞지? 좀 이게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기준 자체가 조금 모호하게 잡아서 결국 그 기준을 내가 별로 비효율적으로 잡아서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것이고, 이제 이런 느낌인 거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지수를 세야 돼. 근데 그 가지수를 세는 방법이 결국 뭡니까? 4층 연산이에요. 그죠? 4층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 잡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 이 과정 중에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그림이 있어. 그게 뭐야? 수영도라는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수영도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 아, 나 웬만한 문제는 수영도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으셔야 돼. 일단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상황 파악하고 기준 잡고 케이스 분류하고 이 과정에 수영도라는 그림이 필요하면 수영도를 그리고, 결국 그거를 가지수를 계산할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든지, 모두 다 선택될 수도 있겠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수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맞지? 자, 근데 일단 이 생각을 해보자. 4층 연산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사실은 메인이 누구지? 플러스가 메인이에요. 그죠? 왜 플러스가 메인일 수밖에 없지? 기준을 잡고 케이스를 분류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렇게, 요 경우에는 요렇게, 요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각가지의 케이스들을 더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그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플러스 자체가 가장 기본 뼈대고 메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빼기랑 곱하기랑 나누기는 사실상 좀 보조 수단에 가깝죠. 아시겠어요? 이걸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보조 수단에 가까워요. 물론 그 보조 수단 중에서는 이 곱하기는 굉장히 유용한 보조 수단입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일단은 요거부터 가자고. 기준 잡고 케이스 분류하는 이런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이 4층 연산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 차의 법칙, 뭐 곱의 법칙, 몫의 법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 더할 거냐, 뺄 거냐, 곱할 거냐, 나눌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만들어 봐야 되고, 사실 이것만 잘해도 문제가 좀 쉽죠. 쉽기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거기 나와 있는 합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을 제가 세트로 묶어놨는데, 이렇게 세트로 묶어놨는데, 일단 1번, 2번 제가 거기다가 이제 그 글로 써놓긴 했어.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이제 뭐 A 또는 B 뭐 이런 거는 별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시겠죠?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합의 법칙은 결국에 뭐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수용도를 그렸을 때 수용도에 각가지 경우의 수들을 더한답니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용도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 무슨 A 또는 B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수용도를 그려서 그 각가지 케이스들을 더하는 거야. 이게 가장 메인이고. 자, 그러면은 곱의 법칙은 뭐냐? 곱의 법칙은 수용도를 그려가지고 각가지 경우의 수를 봤어. 알겠지? 각가지 경우의 수를 봤는데 다 똑같은 거야, 구조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우의 수를 셌는데 구조적으로 만약에 같아. 그러면 여러 번을 더하는 상황이 되잖아. 똑같은 숫자들을 더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곱하기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 번 더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곱하기 처리한다. 그냥 이 뜻이야. 그냥 곱의 법칙은. 요거 더도 덜도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이런 말은 오히려 좀 헷갈릴 뿐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의 법칙 갈게요. 자, 이번에는 차의 법칙이랑 그 다음에 몫의 법칙이 있는데 일단은 차의 법칙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이런 겁니다. 차의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은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쉬울 때 차의 법칙을 쓰시면 좋겠죠.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여사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사건 말고 원하지 않는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약간 집합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원소의 개수를 빼게 되면, 경우의 수를 빼게 되면 원하는 것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일단. 알겠지? 그래서 차의 법칙을 쓰는 경우에는 일단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고 편하다라고 느껴지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조건이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 조건도 같이 만족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생각하기 너무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중복이 생길 가능성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중복을 한번 빼주겠다는 느낌인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조건이 되게 여러 개가 나와서 중복이 발생을 해요. 중복을 발생시킬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뺀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집합스럽게 생각한다면은 내가 어떤 A라는 사건 또는 B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내가 만약에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NA가 되고 더하기 NB가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개가 중복이 안 생기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냥 가끔 이거 이렇게 일어나거나 이렇게 일어나거나 맞지?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A랑 B가 겹쳐지는 게 없는 것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배반 사건이 나오게끔 케이스를 분류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문제를 풀 때 결국 뭐냐면 기준을 잡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가급적 이 기준을 잡을 때 이 사건과 이 사건의 겹침이 안 발생하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다는 얘기지.
왜 그냥 각가지의 경우의 수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문제가 녹록치가 않다. 그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겹쳐지지 않게끔 문제가 구성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 분명히. 그지? 그러면 이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갖다 해놓고 중복이 생기는 이 부분. 그죠? 두 번 세진 경우의 수. 요거는 빼겠다라는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은 이렇게 돼야 될 때도 있어요. 가끔 어떤 문제 보면은 이거를 구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어. 가끔 문제가 막 정말 더러우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라는 사건이 아니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아닐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맥락이 뭐야? 전부 다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편하다. 생각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전체에서 얘 자체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그지? 이거니까 N A 합집합 B를 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히 지금 어떤 거냐면은 조건이 여러 개가 꼬여 있어.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은 이거 계산하다 보면은 뭐지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집합스럽게 표현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차이 법칙은 결국에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여사건을 구하는 게 더 쉬운 경우에 쓰거나, 아니면은 중복이 생겼을 때, 그죠? 중복이 생겼을 때 보조수단으로 빼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몫의 법칙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몫의 법칙은 한마디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나누는 거를 가장 덜 써요. 많이 쓰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있어.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죠. 나눈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한 번만 세야 되는데 그 똑같은 걸 5번을 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나누기 5를 해야 되잖아. 그럼 너는 왜 너 5번 셌냐? 라고 물어보면 5번을 센다고 생각을 해야 더 편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 조합이라는 개념도 결국 나눈 거잖아. 나눴잖아. 그러면 안 나누고는 조합 계산 못해?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 2, 3, 4가 있어. 여기서 2장을 뽑아. 그지? 2장을 뽑아. 그럼 2장을 뽑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개.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저게 10개, 20개, 100개가 되면 좀 피곤해지니까. 알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지. 여기서 4장 뽑고 하나 뽑았으니까 남은 거 3개 뽑았어. 그럼 이렇게 뽑으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뽑았다고. 그치? 훨씬 더 넓게 뽑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나는 1, 2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 12개 내에는 분명히 1, 2랑 이 1이 지금 다른 것으로 취급돼서 이 똑같은 상황을 2번씩 카운트가 돼 있다고.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2 곱하기 1로 나눴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몇 배를 세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몇 배를 세?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누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원형의 식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이거는 어차피 좀 있으면 다시 배울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확률과 통계에서 바로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이 몫의 법칙이라는 것도 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이 식탁에 4명이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4명이 앉아. 4명이 앉는데 이 4자리가 만약에 구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참 무슨 이상한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래 그 무슨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회전목마라는 장치가 없다라고 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전목마라는 장치가 없다라고 치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다 구분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서로 다 다른 자리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회전목마처럼 그런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은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장치를 만약에 회전목마처럼 장치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고 4팩토리얼 먼저 한다는 얘기지 일단. 4팩토리얼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앉아있는 방법이 이 중에 하나로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회전목마라는 거는 돌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동시에 일어나서 한 칸씩 옆으로 만약에 이렇게 당겼다라고 생각을 해봐. 아시겠지? 그래도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왔다고 치면 다르지 않죠? 어차피 빙글빙글 돌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 알겠지? 그러면 똑같은 가지수를 결국에 이 4팩토리얼이라는 것에서는 몇 번씩 카운트 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총 4번씩 카운트 되는 거예요. 1번이 한 칸 이렇게 온 경우, 또 한 칸 이렇게 온 경우, 또 한 칸 이렇게 온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1, 2, 3, 4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여기서도 1, 2, 3, 4. 여기서도 1, 2, 3, 4. 여기서도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카운트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세는 게 더 편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딱히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경우에는 나누기라는 방법을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물론 나누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 자체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화된 경우의 수.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맨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맨날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색칠하기, 지불 금액의 수,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뭐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 좀 이런 경향이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유형화된 이런 경우의 수 문제들은 많이 풀다 보니까 일단은 수형도 그리는 거를 약간 기피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럴걸? 맞지? 수형도를 그리는 걸 기피하고 그냥 몇 곱하기 몇 곱, 이거 원래 그렇게 했으니까 보통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어. 물론 쉬운 문제는 그렇게 가면 돼. 그지? 근데 또 그게 적용이 안 될 만한 문제들도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형화된 문제에서 특별하게 색칠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서 이런 수용도라는 마인드를 좀 잊지 말자. 어차피 이런 것도 경우의 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수용도로 접근하는 게 맞기는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색칠하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에 우리가 4색이 있고요. 꼭 모두 이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문제는 모두 이용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냥 이웃한 것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 보통. 그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그 부분만 다른 색으로 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당연히 아시는 거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가장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뭐야? 가장 많은 곳과 맞닿아 있는 곳부터 색깔을 칠하는 겁니다. 맞죠? 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 그리고 막 자기가 곱하기 하고 싶으면 솔직히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줘야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또 수영도를 그리셔야 될 거야.
케이스 분류들이 막 들어갈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그냥 그렇게 몰아가면서 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색칠하기의 원칙 1번, 가장 면적이 많이 닿아 있는 부분부터, 그지? 이웃한 곳과 가장 많이 닿아 있는 곳부터 색깔을 칠한다가 일단 1번인 거고, 한쪽 방향으로 몰면서 색깔을 칠한다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는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 이러지 말자는 거지.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칠해서 제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네. 그러면 사실 얘는 네 가지 색깔 가면 되고, 요거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 색깔이고요. 그죠? 얘는 이거랑 이거 피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되고요. 얘는 얘랑 피하면 되는데 얘랑 얘도 분명히 지금 색깔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맞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4를 할 때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곱하기로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를 뭐 빨, 주, 노, 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가정을 해놓고 생각하는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냐면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주황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빨간색이라 치고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곱하기 4를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알겠지? 왜냐면 그게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는 별로 잘 느껴지지 않는데, 어려운 문제로 가면 갈수록 하나를 두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빨간색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요거 세 가지 색깔 중에 들어갈 거니까 3색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랑 분명히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여기에 쓴 것까지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색깔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쓴 거랑 빨간색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돼서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거기다 곱하기 4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똑같은 거죠. 어차피.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인드도 무슨 마인드야? 수영도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런 문제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패턴의 문제예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이렇게 돼 있어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4색을 가지고 이웃한 부분만 피해 가지고, 그지? 색깔 칠하는 방법의 수. 괜찮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 가운데부터 칠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칠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를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여기 5번 구역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1번에 네 가지 색깔 중에 뭔가 하나를 색깔을 칠하죠. 그죠? 칠해. 그럼 얘기는 그거를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3번은 1번도 피해야 되고 2번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 두 가지를 피하는 거 맞고요. 4번은 요거 피해야 되고 요거 피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가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5번을 봤더니 얘는 여기랑 여기를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는데, 분명 얘랑 다른 것도 맞고 얘랑 다른 것도 맞지만 얘랑이 다른지는 모른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과연 세 가지 색깔을 피해 가지고 2라고 써야 할지 혹은 3이라고 써야 될지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갈 수 없고 다시 좀 케이스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요 5번에서 문제가 생겼고, 이 5번은 결국에 어떤 문제에서 발생을 한 거냐면 2번과 4번이 색깔이 같을까 다를까 때문에 생긴 거잖아. 어차피. 맞지? 2번과 4번이 만약에 색깔이 똑같았으면 얘는 1번과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랑 색깔이 달랐으면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해야 되니까 쓸 수 있는 색깔이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맞죠? 내 말을 지금 오색으로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게 본 거야 지금.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케이스 분류를 합시다. 결국에는 2번과 4번이 서로 같은 경우랑 색깔이 같은 경우랑 2번과 4번이 서로 지금 색깔이 다른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1번에다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건 5가지가 맞고요.
2번에다가 색깔을 칠하면은 4가지가, 미안해. 왜 자꾸 5가지래? 4가지지. 여기 3가지고, 3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같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가는 거니까 요 4번부터 먼저 칠합시다. 여기에 썼던 색깔 그냥 그대로 따라와야 되거든, 그지? 똑같은 색깔을 써야 되니까, 그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똑같고, 요거 다르고, 그러니까 색깔이 여기 2개가 써져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3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2가지 색깔만 피해서 쓰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만약에 2번과 4번이 달라. 그럼 1번에다가는 4가지 색깔 중 하나를 칠하고 2번에다가는 1번을 피해서 써야 되니까 3가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여기랑 여기를 피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도 피하고 2번도 피해. 그러니까 색깔 2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2가지 색깔 중에 하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래 이렇게 가잖아, 보통.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케이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랑 여기를 칠하자는 얘기지, 지금. 됐지? 그렇게 되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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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3색을 피해야 되는 거고 3번과 5번은 결국 남은 한 가지 색깔로만 문제를 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2가지가 당연히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계산상으로는 더하는 게 맞는 거잖아. 각가지 케이스 분류를 했고 그걸 2개를 더하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케이스 분류했죠. 이렇게 분류했는데 이 사건을 A라는 사건이라고 치고 이 사건을 B라는 사건이라고 치면은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겹치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분류하면 제일 깔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겹치지가 않으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3번째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색깔을 칠하는데 이렇게 6칸 나눠져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4색을 쓸 수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웃한 것은 피해서 색깔을 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이거를 이제 칠하려고 하면요, 조금 골치 아파. 그지? 왜냐하면 봐봐. 하면 되는데 봐봐. 제일 많이 인접한 곳이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그럼 여기 칠했어. 4가지. 3가지. 얘만 피하면 되니까 3가지. 근데 여기랑 여기랑이 지금 같은지 다른지 몰라. 맞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왜?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거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케이스를 더 분류할 게 많아졌죠. 생각할 게 더 많아졌잖아, 지금.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서 얘랑 얘랑은 다르고 얘랑 얘랑 셋이 다 같은 경우나 이 둘은 같은데 이 둘은 다른 경우, 막 이런 경우들을 케이스 분류들을 막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가는 거야. 막 산으로 가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면은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뭐냐면 아예 여기만 생각해. 먼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4개의 색깔만 칠할 거를 몰두하세요. 오케이? 왜? 어차피 이 6개가 이웃하면 다 색깔 달라야 되는 거는 맞잖아. 그러면 이 4가지만 보더라도 이웃한 건 다 달라야 되는 거는 맞지, 어차피. 그러니까 먼저 여기부터 생각하고 여기를 나중에 처리하자는 얘기야. 한 번에 생각하면은 방금처럼 케이스가 되게 많아진다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저기만 떼서 보면 지금 이건데, 지금. 맞지? 이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색깔을 칠했다고 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여기에 4가지 색깔 중에 뭔가를 하나 칠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아시겠죠? 빨간색이라고 쳐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색깔을 칠하는 게 결국 문제죠. 이거랑 이거랑 같을지 다를지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는 초록색
그래. 그냥 초록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 있지. 빨간색이면 초록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초록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아니면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놓고 풀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만약에 그래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아. 두 개 같아. 그러면 일단 세 가지가 되겠지. 빨간색만 피하면 되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는 요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몇 개가 돼? 세 가지가 돼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더하기. 만약에 여기랑 여기랑 다를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맨 앞에가 4. 그죠? 네 가지 중에 하나 색깔 칠해주고 여기는 3. 이거 피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이거랑 이거랑도 다르기로 했으니까 지금 두 가지. 그러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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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다 다르니까 여기는 무조건 요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더해봤어. 그럼 얼마니 지금? 여기가 16에다 48. 계산하시면은 84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잘 봐. 일단 어떻게 했다고? 요 네모를 구성하는 방법이 84가지 방법이야. 괜찮죠? 됐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빨이고 아무튼 이거는 그거랑 달라야 되니까 파란색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지? 물론 여기도 뭐 있겠죠 이제. 근데 여기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이거 두 개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를 여기를 빨간색 파란색으로 잡아보자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빨주노초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거 그렇게 아니구나. 빨, 파, 노, 초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그럼 여기에는 그냥 수용도로 생각해. 파란색 들어오고 여기 만약에 파란색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빨간색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노란색 들어와도 괜찮고 초록색 들어와도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 말고 노란색이 들어왔다고 쳐봐. 노란색이 들어오면 여기에는 노란색 피해야 되고 파란색 피해야 되니까 빨간색 들어와도 괜찮고 초록색 들어와도 괜찮아요. 여기에 만약에 초록색이 들어왔다고 치면 똑같겠죠. 여기 지금 초록색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초록색 피해야 되고 파란색 피해야 돼. 요거랑 요거 피해야 되니까 빨간색 노란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몇 가지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얘가 한 가지의 세팅을 갖고 있을 때 그때마다 얘가 7가지의 케이스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7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색깔 칠할 때 만약에 너무 그림 자체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알겠지? 그러면 그냥 먼저 아주 일부분만 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잡아가지고 하신 다음에 이거를 세팅해 놓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곱해진다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칩시다. 짜증나?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렇다고 쳐 그냥. 그럼 봐봐. 근데 별게 아니야. 이젠 더 쉬워. 왜냐면은 여기를 색깔 칠할 수 있는 게 아까 몇 가지였어? 84가지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 어차피 여기 색깔 칠하는데 얘랑 얘만 영향을 주잖아요. 여기를 그냥 빨간색이라고 쳐요. 아시겠죠? 빨간색이라고 쳐. 그럼 빨간색이라고 치면 사실상 이 84가 이런 거잖아. 여기에 아까 여기서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는 걸 합쳐서 84가지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몇 개가 나와? 21가지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봐. 여기 있는 84는 아까 여기에서의 경우의 수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아까 여기가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그걸 다 싸그리 합쳐서 나온 게 84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빨간색이라고만 생각하면 여기 나머지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1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한 세팅당 여기서 몇 가지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 아니야 지금. 맞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머지 3개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21가지라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할게요. 그냥 지불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요. 네, 지불 방법의 수, 금액의 수. 뻔히 어떻게 하는지는 아실 거야. 그냥 이 상황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 그냥 10원짜리 4개, 5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5개 있다라고 쳐. 그죠? 여기서 뭐 항상 이런 말이 붙죠. 단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안 돼. 보통 이런 게 보통 많이 붙여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 이렇게 되죠. 5개, 4개, 6개 빼기 1 아실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하나도 안 내고 하나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 4개까지 낼 수 있으니까 방법으로 치면 5개예요. 그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빼기 1한 거는 여기도 안 내고 여기도 안 내고 여기도 안 낸 거. 0원을 낸 거를 그냥 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는 금액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50원이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3개를 내냐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를 내냐 이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거니까. 그지? 이런 경우에는 자 10원짜리 4개 가지고는 50원을 못 먹어요. 그죠? 근데 50원짜리 3개 가지고는 100원짜리의 범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0원짜리 4개와 50원짜리가 13개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13개 맞지 이거? 50원짜리 10개잖아. 그지? 13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금액의 수로 따졌을 때는 여기 5가지, 여기 14가지 빼기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규칙성과 경우의 수입니다. 이게 미묘하게 비슷한 어감을 주는데 좀 포인트가 달라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규칙성이라는 거를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제 수원을 가시면은 여러분이 수열이라는 걸 배울 거야. 수열은 규칙성 있게 수를 배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규칙성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중에 굉장히 유사스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규칙성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관점을 갖고 계시면 물론 모의고사에서나 뭐 그런 일에서는 절대 쓸 일이 없겠지만은 내신 문제에서는 내신 문제 한정으로 봤을 때는 이 관점을 갖고서 문제를 쉽게 푸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2개 문제가 거기 아마 2번과 3번으로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2번과 3번으로 문제 2번과 3번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상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은 거기 계단 오르는 게 있거든. 계단이 8개짜리 계단이 있어. 알겠지? 8개가 있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싶거든. 근데 이러면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한 번씩 가던가 아니면 두 개씩 가던가. 한 개씩 가도 되고 두 개씩 가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계단 8개를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를 만약에 우리가 경우의 수 관점으로 문제를 푸는 거랑 규칙성 관점으로 푸는 게 다른데 결과가 똑같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에 경우의 수는 케이스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잡고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데 한 개씩 올라가도 되고 두 개씩 올라가도 되니까 나는 케이스를 그러면 저 두 개씩 몇 번 올라갈 거냐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두 개씩 4번 올라갈 수도 있고, 그지? 제일 많이 가는 거는 계단을 두 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3개 가는 경우도 있고, 2개 가는 경우도 있고, 1개 가는 경우도 있고, 0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맞죠? 그럼 일단 가장 심플한 건 이거죠.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죠? 둘 이렇게 갈 거니까. 맞지? 얘는 어떻게 되지? 마찬가지로 한 가지야. 왜 다 한 칸씩으로만 가겠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래서 1씩 8개 간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3개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국 이거죠. 2가 있고 결국 1 이렇게 갈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결국 이거를 섞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뭐냐면 이 5개의 빈칸이 있는데 5개의 빈칸 중에 3개를 2를 채우던지 2개를 1을 채우던지. 아시겠어요? 2개를 1 채우면 되겠지,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오케이? 5C2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10개입니다. 5C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10개예요. 자, 만약에 2개씩 2번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번에는 이게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 더 늘어나죠.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나고 이 6개 중에서 2군데다가 2를 갖다 넣어주시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6C2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일단 15개야. 만약에 2를 하나만 가. 그럼 결국에는 2가 하나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1이 6개, 2가 하나니까 이게 7칸이 될 거야. 7칸 중에 2가 들어갈 곳 한 곳만 지정해주면 되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그냥 7가지가 되겠죠. 7C1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갖다 싹 다 더해준다고. 싹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1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7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25에다가 더하기 9니까 34가지가 되죠. 오케이?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경우의 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관점은 규칙성의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자, 규칙성 관점으로 볼 건데,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8개씩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하나씩 올라가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계단 한 칸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한 칸을 올라가는 방법을 만약에 A1이라고 우리끼리 약속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죠.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 맞지? 그냥 한 칸 올라가면 돼. 그지? 한 가지야. 자, 계단의 수를 하나씩 더 늘려보자고.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게 규칙성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2칸을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2가지가 되겠지. 한 칸 가든지 아니면 한 번에 2칸 가든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A3을 갈 거예요. A3을 갈 건데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한 칸 이렇게 있는 게 있고 한 칸, 2칸 그 다음에 2칸, 한 칸이에요. 맞죠? 몇 개야? 3개야. 자, 흰색과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나눠진 거죠? 흰색은 첫 발을 한 칸으로 디딘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파란색은 첫 발을 2칸으로 디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3이라는 숫자에는 흰색과 파란색이 더해진 거니까 흰색은 결국 첫 발을 한 칸으로 디딘 거야. 그럼 나머지 두 칸을 가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A2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1, 파란색은 뭐냐면 첫 발을 일단 이미 두 칸으로 디디고 시작한 거니까 나머지 한 칸만 더 가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한 칸을 오르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A4를 가겠다고, 그럼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겠다고. 첫 번째를 한 칸으로 디디냐, 첫 발을 두 칸으로 디디냐, 이렇게 갈 거라고. 만약에 첫 발을 한 칸으로 디디면 나머지 세 칸을 더 가면 돼. 세 칸을 가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지. 만약에 첫 발을 두 칸으로 디뎠어. 이렇게 디뎠어. 그럼 나머지 두 칸만 더 가면 되거든? 그럼 두 칸 더 가는 게 여기 있다고. 그래서 2가 돼. 합쳐서 5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직전에 있는 두 개가 더해져서 그 다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써볼게요. 1, 2, 첫 번째 2였고 그 다음이 3이죠. 그 다음에 5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8이겠지. 그 다음에 13일 거고 그 다음에 21일 거고 그 다음에 34일 거야. 이게 8번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규칙성으로도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거는 왜 설명드린 거냐면 사실 이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2번 때문에 사실 이걸 가져온 겁니다. 자, 역시나 또 길어지고 있어. 언제나 그렇듯. 원래 문제까지 지금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근데 2번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많이 본 문제 아니에요? 보세요. 자, 두 번째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모자가 있는데 뭐 우산이야 모자야 뭐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있는데 막 가져간 거지. 마구잡이로. 그지? 마구잡이로 가져갔는데 자기 거를 하나도 못 가져간 거야. 그지? 이런 건 엄청 많이 나와요. 보세요. A, B, C, D 4명이 있는데 얘가 우산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전부 다 자기 자신 거를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약간 고급스럽게 변형하면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쳐요. 오케이? 근데 이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fx가 x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1이 되면 안 되고 2가 되면 안 되고 3이 되면 안 되고 이런 거야. 그러면 이 문제랑 이 문제는 답이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이 같은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거를 막 변형해서 많이 낸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fx1 빼기 무슨 x1 fx2 빼기 x2 fx3 빼기 x3 그 다음에 fx4 빼기 x4 0이 아니다. 뭐 이런 식.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냥 우리는 이거를 그냥 미리서 외워버리고 알겠지? 그냥 바로 그냥 갈 거야. 자, 뭐냐면 이것도 첫 번째 관점은 결국 경우의 수 관점입니다. 경우의 수 관점인데 이 경우의 수 관점 결국 수영도를 그려야 되죠. 이 문제 풀러가면 분명히 수영도를 그리실 거야. 맞지? 그리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일단 여기 만약에 B를 가져도 되고 C를 가져도 되고 D를 가져도 돼. 그러면 사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것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왜? A, C를 그리게 되면 결국 얘랑 얘가 갖고 있는 거랑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얘를 하고 그 다음 바로 이쪽으로 가면 결국 이거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구조적으로 다 똑같아.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만약에 B 거를 가져갔으니까 사실 얘는 이제 제한이 없잖아. 자기 걸 이미 누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A도 되고 C도 되고 막 D도 되고 막 이래. 근데 선생님,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닌데 C를 가져가면 얘가 이제 B도 못 갖고 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 만약에 A, C, B, D라고 해서 다시 수용도를 그려보면 얘가 만약에 C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이놈이나 결국 얘가 다른 애 거 아무거나 하나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걸 느꼈으니까 이것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A랑 B가 있으면 CD가 남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D랑 C가 될 거고, 여기가 BC잖아, 그지? 그럼 이제 A랑 D가 남으니까 여기가 D, 여기가 A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C가 남잖아. AC가 남으니까 여기가 A여야 되고 여기가 C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개야. 맞지? 그럼 3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야? 9가지야. 자, 이 숫자를 그냥 외워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외워. 외워. 아니 진짜로 맨날 나와. 맨날 풀 거야 이렇게 경우의 수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럼 잘 봐. 9가지도 외우시고요. 44가지도 외우세요. 아시겠죠? 44가지도 외우세요. 이건 뭐냐면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야. 이렇게 5명. 알겠어? 똑같은 상황인데 4명에서는 9가지고요. 5명에서는 44가지.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해볼게요. 이제부터 수영도로 안 갈게요.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규칙성 느낌으로 좀 가볼 겁니다. 여기까지만 똑바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자 보세요.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B, C, D 4명이 아니고요.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한 명이 있으면 그걸 A1이라고 칩시다. 이 규칙성에 맞춰서 경우의 수를 센다라고 치면. 근데 만약에 한 명밖에 없으면 놓고 가서 남의 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방법의 수가 몇 가지야? 0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저런 사람이 2명 있다라고 생각해봐. A, B 2명이 있어. 마구잡이로 다시 갖고 갔는데 자기 게 아닌 걸 가져가는 방법 1가지밖에 없죠. 오케이, 1가지. 자, A3 가볼게요. A3이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3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A, B, C가 있다고 쳤을 때 얘가 B나 C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A도 괜찮고 C도 괜찮은 거고, 만약에 여기가 A를 가져가면 얘가 몇 개가 되냐? 여기가 C가 되니까 이건 안 되지. 맞지?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몇 가지가 돼? 여기 A는 될 거니까 이거는 지금 되는 거야. 맞지? 그럼 결국 이거나 똑같은 거 아시겠어? A가 B를 가져간 거고 얘는 A가 C 거를 가져간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를 리가 없다고. 똑같다고. 그래서 몇 가지야? 2가지가 돼. 됐어? 자, 그러면 보세요. A4가 지금 몇이라고 했죠? 9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규칙성을, 이 숫자적인 규칙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가지고 여기 0, 1, 2니까 그 다음에 3이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그 구조적인 규칙성을 느껴야 되는데, 얘가 A4가 왜 9였는지를 생각해 보자. 자,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지금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A, B, C가 있고요. 여기 만약에 A, B, C가 있어서 4명이죠. 네.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요.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자. 아까처럼 함수처럼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A가 B를 가져도 되고 C를 가져도 되고 D를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차피 B, C, D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할 거거든? 알겠지?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곱하기 3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얘 거를 가져갔잖아. 그지? 그러면 상황을 두 가지로 한번 가볼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가 이미 얘를 가져갔단 말이야. 가져갔는데 그럼 이 B가 말이지. B가 A 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B가 이거 말고 다른 애 걸 가져갈 수도 있겠지. 자, 이 케이스는 뭐야? 이 케이스는 B가 A 거를 가져간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B가 A 거를 안 가져간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봤어. 그럼 결국 이렇게 돼. 봐봐. 이 경우는 결국 얘네 둘만 남아서 얘네 둘 걸 가져가야 돼. 이해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야. 이해돼? 아시겠어요? B가 A를 안 가져갔어.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이미 고정됐으니까 생각하지 마. 얘가 이거 빼고 요거 갈 거죠. 어차피 이거 안 갈 거죠. 안 갈 거니까 얘를 그냥 B인 거라고 생각하면 어때? 어차피 안 갈 거 아니야. 일로. 어차피 가지수만 세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지. 얘가 일로 안 갈 거니까 얘도 얘로 안 갈 거고 얘도 얘로 안 갈 거고 얘도 얘로 안 갈 거 아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남은 세 가지가 자기 거를 안 가져갈 거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몇 가지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이 더해진 거에다가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얘랑 얘랑 얘였으니까 곱하기 3을 한 결과물이 9가지예요. 다시 이 둘을 더해서 곱하기 3을 한 거야. 그러면 A5는 이 둘을 더해서 11, 얘가 A가 선택지가 4개가 될 거니까 자기 자신 빼고 곱하기 4 해서 44.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44야. 자, 우리 그냥 이거 외웁시다. 이거는 그냥. 왜냐면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은 진짜로 내신 시험지 이거 되게 많이 나와. 4명이 서로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냥 맨날 나오는 문제는 그냥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답을 외워 그냥. 알겠지? 9, 44야? 그것만 잘 생각해.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예.